본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희망 270만 소상공인과 함께합니다. 소상공인 플러스 오후 8시 왕종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직장인들 가운데에는 좀 고참이 되면 네.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은근한 압박을 받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직장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정년이 48.2세라고 하네요. 사실 48세라면 그동안의 연륜과 또 경험을 발휘해서 한창 일할 나이잖아요. 참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그만큼 정년 보장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직장인의 약 절반이 고용 상태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10년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막 시작이 네. 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진로에 대한 고민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은퇴 후에 창업 전선에 뛰어드신 분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는 예. 현실인데 창업 경험이 전혀 없는 우리 은퇴자들이 어떻게 하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고민 함께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오늘의 주제는 은퇴 창업입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천안에서 돈가스 전문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건기 사장님, 와인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계신 조동천 사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도움 말씀 주실 창업 컨설턴트 이경희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두 분은 은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고 직장에서는 또 어떤 일을 하시다가 은퇴하셨는지가 궁금하네요. 김건기 사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전에는 향신료 회사를 다니다가요. 예. 한 18년 정도 가깝게 다니다가 이제 4년 전에 은퇴를 하고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정년 못 채우고 은퇴하신 거죠? 그렇죠.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억울한 생각을 하면서 없지 않아 있겠죠. 제가 예. 그만큼 이 노력을 했는데 예. 남들보다 2배 이상의 노력을 했는데 음. 그만두게 됐으니까 좀 서운한 감이 있겠죠. 그러니까 은퇴하시는 분들은 어떤 명목으로든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은퇴하면은 서운한 감은 그러실 다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아마 보아란 듯이 더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예. 우리 조 사장님은요? 예, 2005년도 창업하기 전까지, 2003년까지 웅진그룹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예. 이제, 자발적으로 저는 나온 케이스. 자발적 은퇴예요? 예. 왜? 원래는 이제 좀 더 일찍 하고 싶었는데, 예. 이제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예. 5년, 10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43살까지 근무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2003년도에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예. 회사가 이제 신설기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신설기업이 생기면은 새로, 신설기업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또 2003년에도 이제 그런 경우가 생겨서, 지금 나가지 않으면 다음에 기회가 없겠다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감하게. 예. 두 분 다 이전의 직업과는 전혀 다른 분야에 도전을 하셨는데요. 두 분의 사업 현장이 궁금합니다. 잠시 화면으로 만나보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어디선가 고소한 냄새 솔솔 풍겨오는데 언제부턴가 들리지 않고는 못 베길 만큼 자연스럽게 발길이 향하는 곳. 이 동네에서 제일 맛 좋다는 돈가스 전문점이다. 일반 돈가스하고 다르게 살도 이렇게 되게 두툼하고요. 치킨도 일반 갈아서 넣은 게 아니라 치킨 순 닭가슴살을 주시니까 먹기도 부드럽고 다른 돈가스에 비해 깔끔합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맛으로 보답하는 맛집. 그래서 이 집 주문 전화는 쉴 틈이 없다. 바쁜 고객들을 위한 친절하고 신속한 배달 서비스는 기본. 일단 한번 찾은 고객은 조만간 또 주문하게 된다는 묘한 맛의 매력을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시켜 먹는 것 같고요.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시켜 먹습니다. 항상 야채라든가 고기라든가 모든 면이 신선한 맛을 유지하고 있고 그것을 고객님한테 전달하는 것이 그게 저희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서울 중구 정동.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와인 레스토랑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정통 이탈리아 음식과 질 좋은 와인을 맛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 맛있고 달콤하고 제 입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 본토에서 즐기는 음식 맛 그대로, 그리고 철저한 관리로 제대로 된 맛을 유지하는 와인까지. 미식가라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명소 중에 한 곳으로 자리 잡은 이곳. 가격도 비싸지 않고 또 이 전혀 초보자라도 뭐 음식을 고르고 또 음식에 맞는 와인을 고르고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수십 년 경력의 직장인에서 멋진 사업가로 변신한 김건기, 조동천 사장. 은퇴 창업자들의 꿈이기도 한 그들에게서 실속 있고 실감나는 사업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본다. 예, 두 분 사장님이란 직함이 아주 잘 어울리세요. 김 사장님은 퇴직하실 때 직함이 뭐였어요, 직장에서? 팀장이었습니다. 팀장보다는 사장님이 훨씬 듣기 좋으시죠? 아이, 고맙습니다. 좋죠. 조 사장님은 예, 본부장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네, 역시 사장이 좋죠. 아, 기분 좋죠. 네. 어색하진 않으세요? 예. 자연스러우시고. 뭐 김- 예. 어디 나가나 뭐 이 사장 소리는 평소에 듣는 소리니까. 예. 예. 김건기 사장님이 은퇴하신 게 4년 전. 예. 4년 전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아, 막상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산에 이제 산사에 가서 입산 수도 예, 있어요? 3일 동안 예. 좀 많은 대화를 한 뒤에 예. 그리고 또 절박한 상황이니까 예. 그리고 오래 시간을 끌게 되면 마음이 흔들릴까봐 예. 예, 둘이서 이제 합의를 보고 내려와서 아이들하고 상의하면서 바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합의 과정 얘기도 재밌을 것 같은데. 부인과. 그러니까 예. 아이들한테 이제 집사람은 직장을 다니다가 제가 직장 생활밖에 몰랐는데 예. 막상 그만두니까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겠죠. 예. 그랬다가 막상 그렇다고 그 나이에 또 다시 직장을 들어가자니 예. 이 기존적이 받던 금액에서 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예. 여력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우리가 그냥 가게를 자영업을 하자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갖고 바로 내려와서 아이들한테 이제 엄마 아빠하고 합의 본 게 자영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하는 쪽으로 얘기를 굳힌 거죠. 퇴직 후 한 달 만에 시작을 하셨으면 준비 기간이 굉장히 좀 짧았는데 예, 짧았습니다. 아이템 선정, 이 돈가스는 어떻게 정하게 되셨어요? 이게 조카가 이걸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갖고 예, 저는 자주 가봤고 영업하는 걸 보고 먹어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돈가스라는 개념을 가졌을 때는 저희 사업시대를 볼 때는 그 냉동 제품에서 나오는 그런 쪽으로를 생각했다가 제가 먹어보고 아이들이 먹어보고 나니까 아 이거 괜찮겠다. 내가 한번 해봐도 해볼만 하다 하는 자신감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본인은 돈가스 좋아하십니까? 예, 좋아합니다. 저도 만약 제가 돈가스 가게 하면 네. 팔다가 만약 재고가 나오면 제가 다 먹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네. 창업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궁금하네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2, 3천 정도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 인테리어는 딸하고 딸 친구들이 와서 같이 도와줬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인테리어를 한 거죠. 그리고 올 7월 달에 새로 이제 도로변으로 확장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예. 그래갖고 거기는 인테리어 비용만 한 4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 처음에 창업하실 때 들어간 비용이 퇴직금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랬죠. 그죠. 예. 근데 퇴직금이란 게 딴 거보다 느낌이 예. 이거는 잘못되면 큰일 난다. 퇴직금은 정말 피 같은 돈이라는 그렇죠. 생각을 네네. 하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남들보다는 열정은 있었으니까요. 예.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거를 열정을 갖고 해왔고, 그러니까 자신감은 있었습니다. 한번 해보겠다는 자신감을 갖고선 한 거니까 일단은 무엇을 하든 투자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과감하게 투자를 했던 거고, 그 투자해서 일단 내가 경험이라도 쌓자는 차원에서 했던 거죠. 가게를 차리고 나서 예. 옛날 직장 동료들도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많이 왔습니다. 많이 오잖아요. 예. 팀장님 뭐 가게 좋은데요. 그럼 뭔가 그 동료들을 같은 직장에 있을 때 보는 거 하고 예. 이제 내 가게에 찾아온 동료들을 보는 시각이 좀 다르죠? 다르죠. 어떤 느낌이던가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왔을 때 예. 그 제가 바삐 움직이는 걸 보여주니까 예. 저희는 그 뭐 거의 한 80%가 배달이다 보니까 계속 들락날락해서 배달을 나가니까 아이들 동료들이 왔을 때
내가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제 자신이 뿌듯하고 애들한테도 자랑스럽죠. 동료들한테도 남들 못지않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틀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 예. 현재 어떠세요? 현재 매출 좀 궁금한데 공개 좀 글쎄요. 해주세요. 월 매출보다 그전에는 예. 먼저 있던 데는 이 장사를 몰라갖고 조금만 그 골목에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리 제가 배달을 나가고 홍보를 해도 잘 알려지질 않았습니다. 그 4년 동안 가깝게 했는데도 저희 가게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하루에 한 20, 30만 원 갖고 들어가기가 빠듯했는데 네. 요번에 7월 달에 이제 확장 이전 오픈하면서 인테리어도 이제 고급스럽게 하다 보니까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시게 돼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선전 효과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있던 데보다도 배 이상으로 이제 하루 매출이 매출이 올라가는 되셨어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매출이 얼마 정도? 한 저희 같은 경우는 1,700에서 1,800선에서 월 매출은 하고 있습니다. 조동천 사장님은 그럼 몇 살에 직장 그만두신 거예요? 예, 43살에 그만뒀습니다. 43살에 그만두고 몇 살에 창업하시는 거예요? 45세. 2년 정도 이제 예. 기간 거쳐가지고 그 사업하시게 된 계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은 뭐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어떤 걸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계절의 영향을 받는 걸 좀 피해야 되겠고 또 한국 사람도 특히 트렌드에 많이 민감하다 보니까 유행을 많이 타는 것도 좀 뺐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장사를 잘해도 계산해보면 남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마진이 박한 것도 제외를 시켰고. 아, 그렇게 다 빼도 할 게 있던가 보죠. 그래서 또 우리나라는 여성들의 이제 의사결정권이 무척 또 광범위합니다. 예.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심할 거라고 예. 보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성 이제 이 선호도가 높은 쪽으로 좀 축소를 했고. 예. 그리고 이제 또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는 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좀 있는 걸 좀 선택을 했고. 이것저것 다 빼시는 걸 보고 지금 전문가는 그거 참 신통하시다 하고 좀 웃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 가능성을 봤던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제품이나 업종이나 모든 것은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 이제 도입기가 있고 이제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를 이제 넘어가죠. 그래서 뭐 성장기 끝무렵에 있는 거나 성숙기에 접어든 건 과감하게 이제 제외시켰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업종이 좀 색다른 업종이 됐습니다. 야, 진짜 머리카락 다 빠지게 일부러 하신 거예요. 뺄 거 다 빼고. 네, 정말 분석을 많이 하시고 아이템 선정을 하셨는데, 아니 그러면 그 전부터 와인을 많이 개인적으로 좋아하셨어요? 예, 개인적으로는 이제 좋아했고 예. 또 뭐 대한민국 남성들이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이 독주문에 많이 쩔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사도 예전에 이제 뭐 속병도 좀 있었고 또 부드러운 술을 많이 권유를 했었어요. 또 하다 보니까 와인이 가장 좋았던 부분은 과음을 안 하게 됩니다. 또 이튿날 업무에 지장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하고는 참 잘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창업 준비 기간은 얼마나 걸렸고 준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준비 기간은 이제 한 2년 정도 걸렸는데 뭐 이 이탈리안 음식이나 와인 쪽이 좀 전문 영역이다 보니까 관련 아카데미나 익스퍼트 과정을 좀 많이 거쳤습니다. 네. 또 현지에서 또 보고 배고 느낀 것도 많고 또 이제 경험도 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와인 전문점은 인테리어도 참 고급스럽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네. 창업 비용은 어느 정도 많이 드나요? 듣겠어요. 뭐 이제 저희가 이제 20평에서 120평 정도가 되는데, 뭐 20에서 만약에 이제 50평을 한다 그러면은 뭐 1억에서 한 2억 정도가 기본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 조사님 얼마 들어갔어요? 이제 저희 회사 설립할 때는 자본금이 2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 지금 그럼 회사가 돼 있어요? 회사와 이제 뭐 점포 운영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로 예, 예. 지금 하시는. 예. 현재 매출 성적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뭐 월 한 3, 4억 정도는 나옵니다. 3, 4억? 예. 자, 이제 직장 생활도 해보셨고, 지금은 사업을 잘 하고 계시는데,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네. 생활도 좀 달라졌을 것이고, 그래서 좋아진 점 한번 들어볼게요. 김 사장님. 사업해보니까 이런 게 훨씬 좋더라. 꽤 많이 있죠? 많죠. 그 이제 다른 거보다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가족이 제가 직장에 나가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내막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집에 돌아서 힘들다 하면은 아빠가 무슨 일을 하고 와서 힘든지 그 내막을 모르는데 예. 이 창업을 해서 같이 아이들이 이 엄마 아빠가 하고 있는 일을 보니까 그만큼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고생을 하는 점을 알다 보니까 이 엄마 아빠의 부모를 이해하는 점이 더 넓어졌다 할까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바깥에 보는 시선도 또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그만큼 넓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 생활 할 때의 애들이 다 하는 거하고 엄마 아빠가 이 창업을 해서 끝나고 같이 퇴근을 하게 되면 같이 퇴근을 하게 되는데 애들이 저녁에 나와서 같이 들어가는데 대하는 게 오늘, 달라요. 예,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에서 나와서 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를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거 할까요? 그런 것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용돈 같은 거 쓰는 씀씀이 또 달라졌겠어요. 용돈은 지금은 그전에는 직장 생활할 때는 용돈을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줍니다. 가게 와서 알바를 시킵니다. 니들이 와서 엄마 아빠를 도와줘라. 도와준 만큼 그 대신에 그게 알바비로 나가겠다. 야, 상교육도 되고 있네요. 그게 그래서 용돈을 안 주고 알바를 시켜줌으로써 알바를 주고 그거로 용돈을 하게 합니다. 예. 조사님, 직장 일을 하는 것과 내 일을 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예. 일단은 뭐 직장에서는 정해진 근무 시간도 있고 업무도 있고 또 업무에 대한 책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사업은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가장 뭐 차이고 또 직장 생활할 때는 모든 것이 업무 본위로 사고를 합니다. 근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소중한 것을 많이 절감을 합니다. 시각이 좀 많이 바뀝니다. 예. 불편하거나 힘든 점도 있죠. 월급쟁이가 편하긴 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그죠, 편하죠. 그죠? 예. 그냥 주어진 시간에 나가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일을 퇴근하면 하고 그다음에 쉴 수 있는 예. 이 주말을 쉴 수 있는 여유가 있고 하다 보니까 가족하고 보낼 시간이 예. 많은데 이 자영업을 하다 보면은 쉬는 날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어디 여행을 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죠.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생활이 그렇죠. 예. 생활이 보이다 보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죠. 쉬고 싶어도. 네, 쉬고 싶어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고 이 마음 놓고 여행을 다닐 수도 없고 그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마음의 여유가. 조 사장님은 힘든 점. 직장 생활은 자기 일과 회사 일이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예. 그런데 사업은 자기 일이 회사 일이고 회사 일이 자기 일입니다. 생활도 그렇고. 그래서 뭐 굳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은 이제 뭐 말씀을 하시자면은 이 자기 생활과 시간이 많이 없어진다는 부분을 좀 들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창업하신 후에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직장 생활을 하던 과거와 현재 지금 본인의 창업을 하셔서 본인의 일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를 생각해 볼 때 어떤 쪽이 더 행복하세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네. 창업을 하시겠어요? 직장 생활을 저희도 하시겠어요? 귀담아 들을게요. 저는 다시 하더라도 창업을 하겠습니다. 창업이 좋아요. 예. 역시 사장이 나왔다는 얘기네. 왜냐면 예. 그만큼 이 회사 다닐 때는 주어진 일에서 아무리 제가 회사에서 뭐 하루 종일 일고 해도 주어진 일에서만 짜여 있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지는데 직장 생활을 안 하고 창업을 하다 보니까 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시야 바깥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면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면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그전에는 생각지도 못했죠. 그런 점들이 눈에 띄고 그런 거를 내 스스로 깨닫고 그걸 고쳐 나가니까 그런 면에서 하다 보면 애래도 저는 창업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진작 시작할 거라는 생각 드시겠습니다. 예. 조사님은 어때요? 어느 것이 이제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워낙 뭐 장단점 확연히 다르니까 어떻게 이제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다시 하게 된다 하더라도 뭐 나름대로 이제 어려움이나 갈등은 겪겠지만은 그래도 다시 창업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소장님, 30대 같은 차이 나는데 40대나 아니면 50대쯤 직장 그만두고 이제 사업 시작하려고 하면 그만큼 더 리스크가 클 수도 있고 힘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유의할 점들이 좀 있는데요. 예. 특히 그 50대 이후들은 예. 사업에 실패하면 다시 재도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
그 자금을 투입할 때 너무 정말 무리하게 투입하는 건 좀 금물이다. 그래서 그 반드시 한 1년치 내지 2년치 정도의 가정 생활비 정도를 그러니까 내가 사업에서 어떤 일이 닥쳐도 가족들이 좀 그래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면 나의 부동산이라든지 부동산 뭐 나중에 필요하면 뭐 집을 줄이고 옮기더라도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좀 자금 설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그 연세가 있으시면 있으실수록 너무 새로운 업종이나 너무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업종들은 좀 조심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창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 창업 준비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돈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2년 동안, 3년 동안 창업 준비를 못하고 계속 방황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벌지 못하면서 계속 이제 퇴직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주로 보면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깊게 들어가지 않고 너무 얕게 다양하게 넓게 보다 보면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업종에도 다 단점들이 있는데 항상 그 단점만 귀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인 너무 감정에 집착돼 있고 두려움에 집착돼 있다 보니까 이성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이 좀 마비돼서 그래서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해서 계속 이제 퇴직금을 생활비로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하늘 아래 새로운 것도 없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또 먹고 사는 일은 일단 뛰어들어서 또 열심히 하면 또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너무 리스크하지 않게 좀 시작을 하면서 자신감을 키운다고 생각을 하면 뭐든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창업하기 전에는 이성적으로 일단 시작하고 나서 굉장히 또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일단 시작하고 나면 그때는 감성적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몰입을 하셔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창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면 일단 마음가짐이나 생활 습관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창업할 때 어떤 것들이 바뀌어야 될까요? 네, 많이 하시는 얘기인데요.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는데, 일단 창업해서 일터에 나갈 때는 간, 썰개, 뭐 이런 거 다 빼놓고 집에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 할 때하고 다른 게 고객들도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심지어는 직원들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기업에 있으면 적어도 내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뭔가 지시를 하고 얘기를 하면 내 말이 먹히고 좀 뭔가 조직적인 어떤 규율이 서는데 이 초기 창업 기업의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직원들도 들락날락이고 또 인적 자질의 수준도 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 내놓고 가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그냥 창업은 초보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웃으면서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고객도 떠나고 직원도 떠나고 네, 이 마음 관리가 사실은 뭐 자본을 얼마 투입하고 업종을 얼마 하고 이거보다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내가 창업할 때 뭐 어떤 업종 어떤 자금을 투입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창업 막상 하고 나서 그 관리를 잘해야죠. 이 내 마음 관리. 그래서 항상 문제 해결력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원재료 값이 폭등했다. 또 어떤 사업적인 어떤 외부 환경에 의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그랬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 또 어떤 고객이나 직원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 한 가지 더 이제 또 필요한 거는 솔선수범하는 자세 또 그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내가 뭐 사장이라고 절대 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 화장실 청소도 내가 먼저 해야 되고요. 정말 필요할 때, 왜냐하면 직원들이 나처럼 일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뭐 나가서 직접 그 가방 하나 들고 가서 영업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누가 뭐 거래처에 정말 그 나를 무시해도 그걸 또 내가 직접 받아야 될 때도 있고요. 회사에서는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조직적으로 같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또 책임져야 되는 사장이 따로 있는데, 사실은 이제 책임지지 않는 자세에 익숙한 직장인들이 막상 창업을 하게 되면 자기가 창업해도 자기한테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왠지 도망가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러면 뭐 사업은 100점 100패이기 때문에 뭐든지 내가 솔선수범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적극성을 가져야지만 성공하실 수가 있죠. 두 분 간은 지금 갖고 계십니까? 집에 있습니까? 네,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간슬개는 집에. 자, 두 분 마지막으로 앞으로 미래에 대한 꿈이나 사업 계획도 궁금합니다. 한 말씀씩 해주세요. 글쎄요, 뭐 어차피 이제 창업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욕심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큰 욕심이 아니고 이왕 할 바에는 번화가로 나가서 좀
크게 큰 물에서. 예, 큰 물에서 좀 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모자는 될 것 같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조사님. 이제 저희 보나베티 핵심은 레스토랑이라는 겁니다.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휴식과 이제 재충전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즐겁게 휴식을 하고 또 행복한 재충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꿈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으시고, 은퇴를 앞두신 분, 또 막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힘이 됐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은퇴 창업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나눠주신 김건기 사장님, 조동천 사장님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도움 말씀 주신 이경희 소장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사하는 사람은 집에다가 뭘 떼놔야 된다고요? 간과 쓸개. 다 놔두고 나갔다가 집에 와서 다시 집어넣어야 된다. 네. 그런 말을 흔히 하는데 그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게 쉽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은. 아유, 손님이 왕이라지만 사실 손님을 왕으로 대접하기 어려운 그런 손님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게 바로 직장 생활과 내 예. 사업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일단 낮은 자세로 손님을 정성껏 응대하다 보면 네. 내 일을 한다는 데서 오는 기쁨도 찾아오고 그게 바로 아마 사업의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은퇴 후가 걱정이 되신다고요?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내 상황과 여건에 맞는 아이템을 찾아서 상업에 도전하신다면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 신중하게 네. 아까 조사님 말씀같이 이거 떼고 이거 떼고 뗄 거 다 떼고 이렇게 먹는 알맹이를 찾아야 되듯이 신중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소상공인 플러스 오후 8시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